오늘은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요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건강 중에서 건강 습관 만들기를 할 겁니다. 습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나쁜 습관이 뭐가 있었지? 를 알게 되실 거고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광운대학교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막에서 누구나 새로운 일을 갖듯이 저도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 강사 그리고 50플러스에서는 우수 강사 100인에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지은 저서들은 환경 관련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새로운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와 환경 쪽인데 이것이 최근에 뜨고 있죠. ESG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경 부분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국가는 환경 정책으로, 기업은 환경 경영으로, 국민은 환경 실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 그 중에서 기업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ES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이막에 들어와서는 미래에게 묻고 삶으로 답하다. 공저로 나왔고요.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 즉 직장이나 직업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개의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성공할 수 있고 저처럼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막 멘토들 이런 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육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 전문가니까 환경과 건강 문제도 당연히 다루지만 그 외에도 이제 창직에 대한 거 그리고 위전 만들기 같은 코칭 기법이 들어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세 시대래요. 자, 100세 시대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 100세까지 산다고? really?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건강 나이는 몇 세래요? 70대가 건강 나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20몇 년은 아픈 채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어쩌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걸 스스로 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100세까지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뭔가가 바뀌어져야 한다. 여태까지의 삶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감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60세까지 살면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환갑잔치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떻게, 무슨 팩터들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게 됐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을 100세라고 보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연장된 거 오케이, 맞습니다. 누구나 이거 인정해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100세 시대에 84세 와상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될 때 나머지 12년이 살고 싶을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환경 부분에서도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다면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만 해도 69억 명이었는데 지금 80억 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도 늘어나고 도로도 늘어나고 자동차도 늘어나고 그죠? 세컨하우스도 점점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점점 개발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곳들이 점점 밀려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박쥐가 사는 곳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가면서 사람과
동물의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기면서 이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한 가지 우리 생각해보고 넘어갈까요? 지하철로 이동할 때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업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통화할 때 전자파의 문제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5.3배에서 7.3배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기지국의 전파를 계속 잡아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 이거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 단지 닫힌 공간일 뿐이야. 근데 여기에서도 전자포화 강도가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통화하는 사람 예전엔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파가 문제가 있을까를 연구한 결과 바람 유발 가능 물질 EB 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이 반복돼서 거의 습관처럼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뇌종양, 청각신경의 종양 발생 가능성이 40% 증가한다. 우리의 아이들 정말 10년 동안 30분만 사용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전자파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계속 업무상 통화를 해야 돼. 1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될 때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전화했는데 저기서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이때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받을 때까지는 좀 멀게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것 이제 우리 알았고요. 잘 때 인치에서 멀리 떨어뜨려줍니다. 우리 잘 때 휴대폰 통화하다가 옆에 놓고 자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깜빡 계속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전자파인데 밤 8시간 자는 동안 계속 통화하다가 잤으니까 귀 옆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부는 복부에서 멀리 떨어뜨리기가 있어요. 이 전자파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학회에 오면 항상 이런 걸 물어보세요. 겨울 같은 때 교수님들이 대개 휴대폰을 포켓에 넣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휴대폰 어디에 있어요? 여기 주머니에요. 당장 빼세요. 거기 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부가 지나가면 지금 휴대폰 어디에 두셨어요? 포켓에 있어요. 당장 꺼내서 백에 넣으세요.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특별한 제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전자파가 더 위해성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해야 될 때 귀에 바짝 대면 더 만족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는 거, 한뼘 통화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변화 누적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퀴즈인데요. 자,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 해주시면 돼요. 잠잘 때 불빛은 꼭 차단해야 하나요? 동그라미. 네, 어떤 분은 X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볼까요? 잠을 잘 때 불빛이 있으면 우리 몸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포근하게 자고 낮에 있었던 모든 프리 레디칼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시켜 주는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낮이네, 그렇게 생각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젊을 때는 미등, 예쁜 색, 오렌지색 등도 썼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완전히 깜깜하게 소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잔다는 것이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자는 동안 회복이 된단 말이죠. 내 몸이 회복이 되는데 그 잠잘 때는 완전히 소등해야 된다. 근데 요새도 보면 TV 켜놓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꽝! 잠은 잤지만 충분히 나를 휴식시키지 못했고 회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불면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전기를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전기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점점 잘 살게 되고 현대화되면서 과학화되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간에 스마트폰, TV, 노트북 쓰는 거 수면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을 쓸 때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다 끄고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좀 더 잘 자고 싶어요. 요새 현대인들은 불면증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복하는 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띄웠어요. 스스로 자신 돌아보기.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습관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뭘까요? 엄마 얼굴이죠. 가족들 얼굴. 그런데 자라서 또래들이 생기면 누구를 봐요? 또래 친구들을 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선생님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밖에 가 있어요. 실제 대학교까지도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나?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면 분명히 질병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들여다보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이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 갖기. 나에게 나쁜 습관이 무엇이지?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익숙해지면 좋은 건강 원칙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숙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자는 동안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낮에 있었던 많은 스트레스나 많은 그 밖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 연구가 엄청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수명이 어떻게 다를까요? 6.5년에서 7년을 더 산대요. 누가요? 긍정적인 사람이.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운동이죠. 움직이는 거. 걷기, 스트레칭,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알죠. 저도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무심히 있다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다시 깨닫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친구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기지개를 펴봤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기분만 좋겠어요? 여태까지 안 하던 생활에서 그렇게 1년, 2년 그러면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요. 우리가 루틴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루틴으로 만들지만 나중에 자동적이 되면 나는 훨씬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조리로 영양손실 줄이기. 맛있는 음식, 많이 손이 가는 음식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맛있게 만들려고 넣는 것 중에는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식품 첨가물은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한다? 병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추석 때 어머니 계실 때는 송편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은 안 만들다 보니까 추석 때 되면 송편을 사러 가는데 흰색하고 흑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가보니까 빨강, 노랑, 파랑, 뭐 초록 이런 송편이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고 사왔죠. 이만큼 사왔어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이 색이 어디서 왔을까? 가지로 만든다면 가지색이 나오겠지. 홍당무로 만든다면 홍당무색이 나오겠지. 그죠? 노란 채소를 이용한다면 노란색이 나오겠지. 근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게 정말 먹는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을 때 이거 색소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쭤봤어요. 천연색소인가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네, 천연색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천연색소로 한다면 엄청나게 비싸요. 단가가. 그죠? 근데 가격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전에 흰색과 쑥색하고. 감을 잡았죠. 이게 천연색소가 아니라면 합성색소라면 어디서 나왔을까? 조사해 보니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석유. 석유의 추출물 중에서 색소를 만드는 성분을 추출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먹거리에 넣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쁜 옷에 색깔 그리고 예쁜 핸드백 만들고 구두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색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먹거리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는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그래서 많이 가공된 거, 많이 손이 간 거보다는 사과, 딸기, 양파, 당근 이렇게 가능하면 원재료 상태로 식사하는 것과 맛있게 보이고 향기로운 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이나 색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 보이는 식단보다는 이것은 사과고 이건 바나나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식사들이 훨씬 우리에게 좋겠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좀 더 나에게 좋은 그런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치과질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치과질환 예방. 치과질환 예방이요. 그거는 뭐냐면 중금속 나쁘다는 건 대부분 아시죠? 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중금속인데 굉장히 유해해요. 그런데 우리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금속은 배제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식생활로 들어오는데 특히 치과에 갔을 때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 썩은 이 있잖아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 썩은 거 도려내고 뭐라고 해요? 아말감으로 할까요? 금으로 할까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죠. 아말감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몇천 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금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를 때는 아말감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말감이 수은 50%예요. 그러니까 아말감으로 내가 했어. 한 2개쯤 했어. 3번째는 이제 돈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금으로 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수은이 녹아 나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우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형태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갈 수밖에 없다면 썩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비싸도 금으로 하세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강의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 네, 치아 관리를 잘하자. 그러면 금도 아말감도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을 나가기 전에 딱 한 가지 습관을 바꿀 겁니다. 내가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꿀 거야. 그러면 될까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바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도 벌써 바꿀 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건데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수한데 일본에 장수마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랬더니 딱 3가지가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지? 그래서 보니까 요만하게 텃밭 해놓고 이렇게 심으면서, 그러니까 크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먹을 만큼만 텃밭 해놓고 조물조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파도, 상추도. 근데 저게 장수 습관일까 생각해 보니까 틈나면 가서 잡초 뽑아주고 아침에 싱싱한 토마토 따오고 이래서 풋고추 따오고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와, 텃밭 가꾸는 거? 운동도 되지만 식재료가 신선하잖아요. 내가 먹는데 농약 안 치잖아요. 오, 알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일본의 다른 마을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았다 하는 거 2번째고, 3번째가 뭐냐면 뭘 제일 많이 먹지? 라고 조사를 했는데 뭘 많이 먹었을까요? 장수마을에서, 일본 장수마을에서. 채소. 응? 채소. 또 낫또. 매실. 네네네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것도 다 맞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팩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막 조사하다 보니까 알아냈어요. 의외였는데요.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우리도 많이 먹잖아? 근데 먹는 방법이 틀렸어요. 이분들은 돼지고기를 우리 간장도 풀고 술도 살짝 넣고 그래서 푹 삶아서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게 도움이 됐을까? 건강했을까 보니까 돼지를 키울 때도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 먹여서 키우고, 그죠? 그러면서 그 유해물질들이 어디에 쌓여요? 기름에 쌓여요. 네, 기름에 쌓이는데 푹 고우는 과정에서 그런 유해물질들이 다 빠져나오네요. 유해물질들은 되게 기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정말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땠나요? 제육, 편육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 종강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자, 우리의 식생활은 입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해라. 아까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푹 삶아서 제육이나 편육의 형태로 먹는 것이 삼겹살로 먹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삼겹살로
먹을 때 태우잖아요. 그 태운 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요? 암 발생. 태운 거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스쳐 지나갔던 것을 잠시 나를 생각하고 나는 어땠지? 무엇을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장수마을이 탈락됐어요. 장수마을에서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콜라, 햄버거, 피자. 너무 맛있잖아요, 입에. 몸에 좋고 나쁜 거는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생각 안 했죠. 지금 그래서 명성을 잃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이 된 게 샤르데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하는 것을 소개할 텐데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샤르데냐인데요. 첫 번째, 100세 노인이 많고 남성 비율이 높다. 우리 장수 오래 사는 거 보면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오래 살아요.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남자분들이 하는 일은 목동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양들을 돌보고 하는 목동 생활이었으니까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0이 되고 80이 돼도 목동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현대화된 곳에서는 인생 이막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건강하게? 당연히 인생 이막을 새롭게 개척하고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새롭게 디지털도 배우면서 새롭게 자신만의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훨씬 오래 산다. 저도 정년퇴임하고 놀려고 했어요. 쉬려고 했어요. 그 손녀랑 단둘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위스의 그 알프스산 중턱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둘이 창문 열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초록색의 그 아름다운 중턱. 그래서 정년퇴임하면 나도 스위스에 가서 몇 달 살기 하다 올 거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수 정년하기 전에 평생교육원에 강의 요청을 받았고 제목이 생애설계 코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설계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제가 먼저 생애설계가 돼서 그 이후에는 지금 스위스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대학교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좀 특별하죠. 배우자가 사별하면 곧바로 재혼한대요. 이게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위 하는 게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 자살률 1위. 그죠? 그런데 자살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의사라든가 상담사가. 왜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외로움? 네, 맞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는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관계 맺기. 관계 맺기.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동아리나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하는 관계들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걸 알려주고 있죠. 배우자가 사별하면 혼자 살지 않고 곧바로 재혼. 네, 이게 특별했어요. 또 이 마을은 뭐가 잘 사는 팩터들이 있었을까 봤더니 텃밭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 이거는 일본하고 똑같았어요. 첫 번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을 건데 농약 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소소하게 가꾸면서 운동이 된다. 그리고 이런 식물을 기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게 되죠.
네, 이런 것들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요리하는 남성들. 이 나라의 이 지역에서는 남성분들이 요리를 잘한대요. 많이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어릴 때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류 호텔의 요리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이막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내 딸이 잘 먹어. 그럼 또 해주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이막에 새로 시작하고 새로 도전해 볼 것들이 많지만 요리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기 평균 12km는 걷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걷는 거리. 왜냐하면 목동에 일을 하니까 80이 돼도 이미 다리는 얼마나 근력이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랬던 게 여자와 남자의 장수 비율이 1대1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게 체온 1도 올리면 병이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일까요? 우리 36도 5부가 평균이잖아요.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잴 기회가 많았잖아요. 36도 5부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 체온보다 낮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1도가 낮으면 암 발생이 늘어나고 암세포가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체온을 높이는 거죠. 아무래도 나 좀 안 좋은 것 같아. 땀 흘리고 체온 높이는 게 좋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달리기를 한다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스워 보이는 거지만 체온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체온이 낮을 때 암세포가 급격하게 불어난대요.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일반인에게도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먹거리, 좋은 먹거리, 수면, 긍정적인 마음, 활동,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은 소멸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체온이 낮고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뭔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판정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온 높이기가 필요하고요. 이거 높이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습니다. 그거 할 시간 없으면 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좋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병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젊어지기 프로젝트에서 요새 많이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오래 씹어 삼키기.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저도 한때는 통통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유명한 한방 원장님을 찾아갔거든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살 좀 빼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시더니 꼭꼭 씹어 드세요. 약을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안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약 안 지어도 됩니다. 꼭꼭 씹어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허탈했어요. 이거 뭐지? 근데 걸어서 집에 가는 동안에 알게 됐어요. 그분은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 말을 한번 해보자. 실천해보자.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꼭꼭 씹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70%밖에 안 먹었는데 배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꼭꼭 씹어 먹는 동안에 포만감이 오는 거예요. 천천히 먹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식사를 하면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꼭 씹어 먹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먹혀.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습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밥 먹기 시작하면 꼭꼭 씹어 먹으니까 다 갈비탕 먹고 일어나는데 나는 많이 남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7년째,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7년째 정상 나와요. 7년 전에 그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하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갔을 때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 그러면 꼭꼭 씹어 먹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적게 먹는 거고요. 요새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나 영양 섭취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생애설계 중에 8개 영역 중에서 관계가 있는데 저는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아까 자살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의 경우도 있지만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관계가 있고 잘라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처음 교수일 때 평생 교육을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강의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자기는 삭제해야 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되는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질질 끌려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딱 끊고 나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머리 쓰는 공부, 두뇌를 쓰는 공부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체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막 디지털 나오는데 배우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못하겠어요. 에이, 나는 아날로그 세대니까 아날로그로 살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라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땅 하고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면 처음에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중반전쯤 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군, 2군, 3군 있을 때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을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짓궂은 친구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많이 했어요. 너는 어차피 용의 머리가 못 될 거라면 용의 꼬리가 될 거야? 뱀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어릴 때 막 고민했지만 나는 그 답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디지털을 선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나는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될 거야. 그때부터 디지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SNS 전문가 과정, SNS 강사 과정, 그리고 홍보 과정까지 한 1년을 계속 공부하고 틈만 있으면 요새는 디지털 배움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페북 자주 하지는 못해요. 아직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블로그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막을 살아야 하는 시니어들의 경우는 디지털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나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배울 생각도 안 했지만 한번 시작해 볼까? 100일만 디지털 공부를 하다 보면 변화가 올까? 와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를 기본적으로 100일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꼭 씹어먹기 잘 안 돼. 평생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근데 100일만 해보세요. 하면 그 100일 사이에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하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하나를 선택해서 나갈 때 100일만 지켜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젊어지기 프로젝트예요. 하루 10분 노래하기가 있어요. 이게 정말 10분만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알죠? 음악을 틀으면 따라하고 춤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춤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춤과 노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은 외국에도 많이 그래요.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음악이 나오면 춤추고 노래해라. 안 나오면 음악 틀어서 춤추고 노래해라. 최소한 10분이라도 매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 가면 동요 부르기를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요를 부르면 다 감성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해요. 동요 3곡 연속했는데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민족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춤과 노래라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하고 루틴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선생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그 중에 습관을 만들 게 뭐가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어릴 때는 후닥닥 준비하고 공부하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가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애 설계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루틴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빛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우리 잠자는 동안 8시간, 10시간 동안 창문 안 열고 있으면요.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하잖아요. 나만요? 우리 식구 6명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환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침에 문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너무 안타까운 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고 휴대폰으로 검색해보고 못 열 때가 많아요. 요새는 못 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왜 문제라고요? 저는 환경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너무너무너무 미세하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원래 뇌세포에는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쁜 물질들이 뇌세포까지 못 들어가요. 근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뇌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미세먼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아침에 창문 열고 햇빛 받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를 정리하고는 5분 정도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나를. 예전에 안 하던 짓이죠. 그런데 이런 건강 문제를, 제가 보건학 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 그리고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건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습관 바꾸기 이런 것들을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는 많이 했지만 결국 아침에 하는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 하나를 하던가 저녁 때 반신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불 끄기 있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충분히 잠들 수 있게 하던가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정해서 100일만 해보세요. 정말 건강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에 붙으면 그때 무의식적으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체험한 것들 중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